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고민을 다 풀어드리는 다플리 수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수학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초등 고학년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별히 5학년 수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보통 수학학원을 5학년쯤에는 보내야 한다. 혹은 저학년 때는 영어에 집중했지만 5학년부터는 수학을 달려야 된다. 또는 초등 5학년 수학이 정말 어려워진다더라. 약수와 배수가 나오는데 제대로 못하면 계속 수학을 힘들어하고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도대체 5학년 수학에 뭐가 나오길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디딤돌에서 나온 수학책인데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1단원에서부터 6단원까지 배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5학년 1학기 부분은 정말 특별한 것이 6개의 단원 중에 3단원, 3단원씩 성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요, 바로 약수와 배수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약분과 통분을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단원을 배울 때 약수와 배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단원에서 약분과 통분을 배울 때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데 앞에 단원에서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 단원까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 다음 규칙과 대응, 마지막으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인데요. 이것은 한 단원은 도형 단원이고 한 단원은 규칙 단원인데 세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이유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6단원, 마지막 단원인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도형 안에 네모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네모가 들어간 식을 만들고 그 다음 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네모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3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식을 만드는 것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수를 넣어서 식을 만드는 것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3단원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에서 먼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에 맞는 식을 먼저 한글로 만들고 한글을 네모나 세모, 동그라미, 하트 등 문자를 이용해서 다시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3단원 때 만약에 이 식 세우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6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식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서 진행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3단원이 6단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수, 네모가 들어간 식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식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풀어내야 되겠죠. 어떤 수, 네모가 들어간 식을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배운 적이 있을까요? 어떤 수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바로 미지수 x나 y 이런 문자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는 아직 선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설명해 주려니까 중학교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초등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고 많은 분들이
엄마표로 지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1, 2학년 때 배웠던 덧셈과 뺄셈의 관계, 다음으로 3, 4학년 때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학습 목표가 우리는 단순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가 섞여 있는 식에서 어떤 계산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계산 순서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도 어떤 수가 들어간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에 혼합계산,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고 어떤 수, 네모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갔다면 6단원에서 네모가 들어간 식을 만들고 그 식을 풀어내는 것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1단원에서 그냥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1단원 전체에서는 작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잘 못하지만 이거 조금 어려워서 틀린 거야,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 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단원에서도요. 그냥 규칙만 잘 찾으면 되지. 이게 어떤 규칙인지 알고 대응관계도 어느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다 보면 6단원에서 이제 아이들은 또 식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마다 정해진 학습 목표를 정확히 성취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5학년 1학기 수학은 수 연산 파트와 나머지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이하고 답을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약수와 배수, 그리고 약분과 통분,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다시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 문자가 들어간 식을 만들고 풀어내는 과정. 이 과정은 중학교 수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까지 문제를 해석하고 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게 거의 수학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왜 5학년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조금 아셨나요? 네, 그렇다고 제가 5학년부터는 반드시 사교육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5학년 때부터는 어떤 부분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5학년이 되었는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기초 계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5학년에 수학이 어려워지고 중요해지는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자꾸만 나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없어질 수 있겠죠. 5학년이 된다고 해서 크게 겁먹지 마시고요. 이전 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사칙 연산, 그리고 분수와 소수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 연산 파트 말고 도형 파트에서는 5학년이 되기 전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각형의 분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것을 보고 마름모라고 하고 마름모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것들을 4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데요. 사실 개념이나 성질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각형의 분류만큼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확히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자연수의 사칙연산 정도는 우리 아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분수랑 소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왜 5학년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약분과 통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칙연산이 어느 정도 그냥 되어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곱셈이나 나눗셈, 간단한 두 자리, 한 자리 정도의 경우에는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약분이나 통분 혹은 약수와 배수를 구할 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그냥 숫자만 보면은 약수가 바로 떠올라요. 어떤 학생은 두 분모를 통분하라고 할 때 최소 공배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5학년에서의 수학의 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두 자리, 한 자리 곱셈과 나눗셈 정도는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술술술 가능한 것이죠. 그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계속 옆에다가 나눗셈 써야 되고 계속 옆에다가 곱셈 써야 되고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연산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연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단원, 규칙과 대응단원에서 문제를 읽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학생들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에는 독해력이 따로 필요 없다, 책 읽는 거랑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도 글을 읽고 무언가를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알맞은 식을 만드는 것에는 조금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5학년 1학기가 됐는데 문제를 읽고 식 세우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치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수학 문제는 길어봐야 두세 줄, 네 줄 정도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파악해보는 것, 그 연습만 꾸준히 시켜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을 기간을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1년, 2년 이런 식으로 두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쭉 지켜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5, 6학년인데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학습지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집에서 만약에 다른 문제집을 풀고 있다면 어머니들께서는 틀렸다고 혼을 내시거나 정해진 분량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마시고요. 항상 자녀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 수학이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항상 칭찬과 응원,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언제나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부모님께서 꼭 우리 아이들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해왔고 5학년에서 6학년까지 꼭 이루어야 하는 학습 목표들도 다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중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초등수학의 모든 개념들이 완성되었다고 이 학생의 수학 실력이 정말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진짜로 수학을 잘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